태평양 전쟁 중인 1945년 일본으로 타임슬립한 여고생과 카미카제 특공대원의 애틋한 운명을 그린 영화입니다. 심지어는 영화 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평화라는 것은 특공대 사람들이 많이 있어져서 이루어진 거구나. 카미카제,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발언을 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커다란 비난을 받았거든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현재는 유튜브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피단협은 이름이 길어서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를 줄여서 피단협이라고 부르는데, 원자폭탄 투하된 이후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원폭을 없애자라는 그 운동을, 평화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하고 이번 피단협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상을 한 것 같다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중동 쪽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평화가 중요시되고 있고, 좀 원폭에 대한 그러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평화를 외치고 있는 단체에게 평화상을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좀 받은 것 같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단협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은 전범이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폭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원폭 피해를 왜 입었을까요? 왜가 없어요. 그분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은 예전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그냥 원폭 없는 사회, 핵 없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알맹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본인이라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해야 되는 게, 꼭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일본은 전범 국가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일본인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피단협은. 이번 피단협 수상을 보면서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가 맨발의 캔이라는 만화를 만들었어요. 맨발의 캔의 내용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피해를 받은 일본 국민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러한 만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은 전범국이다. 일본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이러한 폭탄이 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나쁜 것은 일본이다 라고 만화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침략했다, 위안부를 하고 그들의 수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학살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만화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화의 내용은 피폭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만화의 주제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단협은 그러한 내용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런 피해자예요 라는 내용밖에 되지 않거든요. 좀 그러한 부분이 좀 가장 아쉽습니다.
피단협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피단협 이사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커다란 비난을 받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80년 전 일본과 겹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유니클로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위안부를 조롱하는 광고를 내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일본인들은 80년 전 일을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단협도 이 발언을 보면은 다른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80년 전 일본인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교 자체가 일본인은 피해자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1937년 중국 침략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 군사정권은 약 300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한국인, 필리핀인, 인도 차이나인 등 600만 명에 가깝고 서양 전쟁포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80년 전 일본이 나치와 동맹을 맺었던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는 일본인들이 80년 전 중국에서 한 일을 말하는 거 맞죠? 나치와 동맹을 맺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난징 대학살 같은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강제 노역과 포로 학대, 위안부, 7.31 부대와 생화학 전쟁? 80년 전 일본은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80년 전 일본은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수많은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인은 몇백만 명을 죽였는지 떠올려보자. 80년 전 당시는 나치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핵무기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봐 형제, 80년 전 일본은 이스라엘보다 100배는 더 나빴다고. 이것은 80년 전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이 난징 강간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야? 일본은 아직도 사과해야 한다고. 정말 훌륭한 비교네요. 일본이 이웃나라에 가한 잔혹행위, 일본군 사령부의 국민을 희생시키려는 완강한 의지,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일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씨발 농담일 거야. 중국인 대량 학살을 저지른 뒤에 엿먹어라. 이러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SNS에. 우선 일본이 주장하는 게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주장이죠. 일본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항상 일본에 대해서 니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라, 그리고 배상을 해라, 뭐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측에서는 우리는 다 사과했다, 다 배상했다, 할 거 다 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냐 라면서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단협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라는 것은 우리는 평화상을 받았다.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상까지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의 구구들이 이 평화상 들먹거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더 강력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주류는 아무래도 일본 구구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본인들도 대체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 지배했다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구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 TV에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일본 구구들의 세뇌 당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코스프레를 하냐 하는 부분을 좀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에서 한국의 신유빈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한 일본 탁구 대표 선수 하야카 히나 선수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은 일을 묻는 말에 카고시마 특공 자료관에 가서 살아있는 것과 탁구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있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카고시마 특공 자료관이라는 곳이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 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미카제 박물관 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탁구를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메달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카미카제,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대표 선수의 말 이후에 카미카제 박물관에 일본 젊은이들의 발길이 정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기 폭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그 꽃이 피는 언덕에서 너와 다시 만난다면 이라는 영화가 일본 박스 오피스 1위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은 태평양 전쟁 중인 1945년 일본으로 타임슬림한 여고생과 카미카제 특공대원의 애틋한 운명을 그린 영화입니다. 심지어는 영화 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평화라는 것은 특공대 사람들이 많이 있어져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대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평화는 카미카제가 있어서 이루어진 평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탁구 대표 선수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극우 영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카미카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평화가 있었고 세계 평화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의 광주 그리고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작품에서. 그리고 작품 안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인터뷰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제 축하한다고 동네 분들하고 잔치를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만류했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상금 받은 걸 전액 기부하셨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강 작가님은 정말 온몸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걸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피단협도 뭐 똑같죠. 전쟁이 없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뭐 그러한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온몸으로 평화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피단협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강 작가의 수상, 피단협의 수상, 일본에서는 다 축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반기면서 축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제가 도쿄 신주쿠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강 작가 전용 코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코너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작품을 전시해 놓은 코너였는데 나머지 작품을 다 치워버리고 한강 작가 전용 코너로 만들어서 한강 작가 책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일본 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보이고 한강 작가분의 책들을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좀 자랑스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이렇게 전용 코너가 만들어지고 또 일본인들도 열광하면서 이 책을 사고, 분명히 이 서점 저쪽 한쪽 구석에는 혐한 코너가 있을 겁니다. 한강 작가 코너가 공존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본의 모습입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라카미 작가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의 10년 전부터 일본에서 밀고 있는 영순위 노벨 문학상 후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실패하다가 이번에도 또 실패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팬이라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항상 실패를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강 작가를 굉장히 크게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좀 일본에서도 기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좀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왜 평화상을 받았냐, 우리가 왜 피해를 받았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일본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배우세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쏙 빠져버렸으니까, 아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말 크게 차이가 나죠. 한강 작가는 정말 온몸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단협은 좋은 활동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 논란이 됐던 발언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죠. 이번 피단협의 노벨 평화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전 일을 기억한다고 유니클로의 광고, 그리고 80년 전 일본과 같다라는 피단협의 이야기. 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일본인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일본에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뼛속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